네, 안녕하세요. 한대보 1학년 통합과학과 2학년, 3학년 물리를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곽정혁입니다. 오늘 한대복 1학년 여름방학 대비 과탐 설명의 날인데요. 제가 오늘 당일에 타학원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 다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36명 중에 28명 1등급 배출했고요. 2등급까지 합치면 수강생 중 63%. 그래서 1등급, 2등급 최다 배출했고, 그다음에 학교에 100점이 3명 있었는데 3명이 전부 다 배출이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학년 물리 같은 경우는 한대비 2학년도 전체 선택자가 179명인데 18명 1등급이 되겠죠? 그중에서 13명이 제가 배출했고요. 최고점이 2명 있습니다. 100점은 없었고요. 최고점 2명도 전부 다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수강생도 마찬가지 62%가 1, 2등급을 배출했다. 그래서 최다 수강생이다. 다음 1등급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옆에 단소고도 마찬가지 1등급 과반수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수업 모습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름학기 지나고 나면 2학기 때 통합과학 마찬가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요. 통합과학 2학기 킬러 특강입니다. 자, 2학기 보면은 어떤 단원들이 가장 어렵느냐. 일단 화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개종화학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수업을 꼭 들어야 산화환원을 공부할 수 있고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아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것이라 확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요. 중화반응 마찬가지 계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파트 어렵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에는 전기에너지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름에 좀 짧잖아요. 3번밖에 수업을 못한다 생각했을 때 물리 챕터는 그래도 내신 기간에만 한 번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한대보고 전용 통과 특강에 일단 빼놓긴 했습니다. 들을 수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주는 뭘 하느냐? 지구과학을 할 겁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학교는 계속 킬러 문제가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에서 존재하고 있죠. 2학기 부분에 엘니뇨, 라니냐라는 이상기후 현상 파트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길 먼저 집중 볼 거예요. 그래서 2학기 파트 킬러 특강이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원생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으로 그 다음에 학생 단톡방에 톡 같은 걸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거기 내용에 뭐 어떻게 선택을 하셔라,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설명을 다 들으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여름에는 2학기 킬러 특강 무조건 듣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매년 한 2, 3년째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더 이상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고 원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고3에서 수능만 이제 수업하시던 선생님들이 고1 통합과학으로 흔히 말하는 전직이라고 하죠. 통합과학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 스타 강사분들께서 통합과학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여름 특강 때 이 한대복의 선배들도 몇몇이 그 수업을 듣고 오더라고요. 제가 듣고 오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땠어라고 했더니 괜히 갔단 말을 대부분 합니다. 그냥 선생님 여름 킬러 특강 들을 거 했는데 부모님이 그 선생님 유명하다 해서 갔다 왔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말은 저는 현장에서 계속 내신 대비만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물원화원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공부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 약간 두루뭉술하게 내신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그래서 한 3, 4년 뒤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분들 수업은 조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선생님들 설명하는 게 언급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게 지난 작년과 재작년의 경험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2학년과 3학년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래 기존의 수능 과목이었던 물원, 물투, 화원, 하투 이런 과목들이 이제 없애졌고요. 이제 그 물원이 이제 물리학으로 바뀌어서 2학년 1학기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1년 동안 물리원을 4번에 걸쳐 시험 보던 걸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수로 시험 2번에 끝냅니다. 그럼 단순하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4번에 보던 걸 2번에 줄여서 보니까 시험 범위가 단순 계산해서 2배가 늘어나죠? 아닙니다.
물리원에서 계정 물리원 내려오면서 기존에 물투했던 단월도 다수가 내려왔습니다. 다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분량은 30%가 늘어난 상태예요. 전체 분량이 30% 늘어난 상태에서 한 학기만의 집중위수를 끝내니까 시험 하나의 시험 범위는 2.5배가 돼버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표도 보여드릴 텐데 2.5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다음 통합각보단 당연히 2학년, 3학년 물리화학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난이도 올라왔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 물리만 많아진 게 아니죠. 화학, 생명, 지구학도 다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과탐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공부해가지고는요 내용 따라가기도 벅차는 겁니다. 그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고요. 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물투 과목, 화투 과목들이 이제 예전에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A, B, C만 문제 맞으면 됐었는데 문제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투의 비역학인 거고요. 역학과 에너지가 물투의 비역학입니다. 전자기 양자가. 그래서 물투의 역학과 물투의 비역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뭐 강남 근처에 있는 반경에 있는 강남권의 학생들을 다 뒤져보면 대부분 학교가 90%가 역학과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 양자를 합니다. 근데 저희 한대부고는 반대입니다. 한대부고는 전자기와 양자를 2학년 2학기 때 하고 역학과 에너지를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특히 올해 이제 2학년들은 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 양자를 당장 다음 학기부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EBS라든지 어떤 비상이나 이런 미래인 같은 출판사들에서 전자기 양자 문제집은 내년에 출판하기로 했어요. 올해 나오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교육부 기준으로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 양자 순서로 진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틀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양자 먼저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 학교와 같이 섞어서 듣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커리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커리 특이한 점 말씀드렸고요. 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갈게요. 딱 저희 현재 올해 2학년 친구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계정물리의 절반이에요. 계정물리의 절반이 하나의 시험 범위가 돼버립니다. 그럼 보시면 뭐 평형과 안정성이라든지 전기장, 축전기, 소비전력 이런 건 물리2에서 고3 물리에서 내려오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작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 존한대보고는 중간고사를 보았느냐? 2번 가속도부터 운동량 보존까지 이렇게 2, 3, 4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생겼죠. 총 10개입니다. 소단원 10개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작년에는 3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다른 학교는 2.5배 늘어나는데 저희가 중간고사 다른 학교에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학생들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걸 푸는데 시험 범위가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만 공부했거나 아예 내신대 처음 한 친구들은 이거를 처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한두 챕터도 커버가 안 돼서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진도는 쭉쭉 나가니까 그냥 기법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곧 있을 2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나머지 물리의 마지막 절반 파트라 보면 되겠습니다. 비역학 파트가 위주로 되는데 마찬가지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았으면요, 이 물질의 자성, 전류의 자기정은, 전자기 유도의 자기장 정도가 한 번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번 시험 범위인데 여기까지도 시험 범위니까 마찬가지 기말고사도 시험 범위가 2배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물리 설명드린 겁니다. 범위가 작년에 비해서 2.5배로 늘어났다는 거, 한 3배까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있냐, 지금 원래 1년간 공부하던 물리원이 계정물리 바뀌면서 2학년 1학기로 집중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물투가 진로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절대평가였는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뭘 공부합니까? 수능을 통합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통합각 수능을 언제 공부를 시작할 거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2학년은 여름방학부터 수능 통과 수업이 시작되는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듣는 친구들은 누구 대상이겠습니까? 네, 문과를 갈 친구들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문과이거나 혹은 수시를 드랍할 친구죠.
수시를 포기하고 난 정시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과학을 2학년 2학기부터 돌려서 3학년까지 1년 반 동안 준비하겠다는 수업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럼 보통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언제 시작할 거냐? 이과생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하다가 3학년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을 준비를 하려는 게 현재 정석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차피 이과의 대부분은 물화생을 선택을 했죠. 물화생 선택했으니까 물원투에 해당하는 과학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지구과학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에는 지구과학 파트만 공부해주면 충분히 되는 거죠. 고2, 고3에 해당하는 물리 내용을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통합과학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겠죠. 하지만 문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학년 때 과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이제 수시를 포기한 친구들은 2학년 2학기부터, 수시를 포기 안 한 문과 친구들은 아마 고3 올라온 겨울방학부터 통과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과 친구들은 여름부터 하겠죠. 고3 여름부터. 물론 고3 중에도 난 좀 불안하다 싶으면 겨울부터 시작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3학년 1학기 이 과탐 준비도 부담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가 저희 학교는 역학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더 이상 물리를 내신 선택하지 않고 수능을 보지 않아도 공학계를 가던 게 없어졌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흔히 저희가 세기말이라 부르잖아요. 현재 고3 아이들이 원과목하고 수능 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사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공학계열을 가겠다. 필수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를 들어야, 그러니까 필수 권장 과목은 우리 과에 오려면 이거 들어야 돼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권장 과목은 너 이거 들었으면 플러스 가산점 줄게라고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학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통신에 보였더라든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과목 선택할 때 최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갈 건지를 정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필수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찾아서 그걸 선택 과목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올해 수업이 18년 차고 제가 7년 정도 이 강사 생활을 했을 때 한 33살쯤에 드디어 저는 이 직업을 제가 평생 직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일을 7년 정도 하고 33살 됐을 때 제 직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때 당시 제 나이에 반토막밖에 안 되는 17살인데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직 본인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통신에 보내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의 한대보고 선배들의 최다 패착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이 좀 힘들어요. 과학도 좀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문과 갈지 이과 갈지 결정을 못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운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부족한 수학을 채우겠다, 부족한 국어를 채우겠다 하면서 과탐을 준비를 안 합니다. 물리화학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됐어요. 2차 조사 때 진심으로 이제 적어내려고 봤더니 1차 조사 성적 인원이 나옵니다. 1차 조사 때 인원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현재 한대보고 2학년 탐구 인원입니다. 물리 178, 화학 184, 생명 18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과목들입니다. 160, 150, 120, 69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다 문과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30명가량은 과탐 2개에 사탐 하나 선택한 이과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문과 친구들이 한 1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건 현재 고2 아이들이죠. 현재 고2 아이들이 약간 성향이 문과 성향이 한대보고 치고 많은 편이었어요. 이게 많은 편이어서 지금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올해 고1 아이들을 제가 부모님들 상담 전화 드리면서 학생들 수업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잠실동, 대치동, 그러니까 강남 대치구역과 잠실구역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대보고로 지금 지원했습니다. 제가 얼추 추산해도요. 잠실대치 합치면 100명입니다. 그럼 사실상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수학도 선행 많이 되어 있고 과탐도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전부 다 이과라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 올해 고2보다 올해 1학년 아이들이 이과 성향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과감하게 이 세 과목이 다 220명에 가깝게 육박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3, 40개씩 더 줄이면 되겠어요. 사탐 과목에서 100명 넣는 과목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등급당 1등급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을 딱 봅니다. 1차 조사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사탐의 인원이 적네.
이과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옆에 친구들 물어봤더니 전부 다 너 물화생, 너 물화생, 너 물화생. 그럼 나도 물화생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그래서 물리화학을 시작하면 정말 다행이겠으나 그때도 시작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놈의 수학, 그놈의 수학, 그놈의 수학에 덜 돼 있으니까 수학하느라 정신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신 때부터 하겠다고 옵니다. 혹은 그때 준비하나 애매하니까 인강 보겠다 하는데 과학이 여태껏 힘들어서 통합과도 힘들었던 친구가 인강으로 고위 물리를 하겠다고요? 그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월달 내신 대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드랍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겨울방학 때 이제 그나마 나은 케이스입니다. 물리 시작하는 거야. 시작을 했는데 2주차, 3차가 어렵거든요. 그때 드랍하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 풀거든요. 여름에도 했고 겨울에도 했고. 근데 자기는 내용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때요? 이거 못 해먹겠다. 엄마, 나 과외 구해줘. 엄마, 나 인강으로 볼게. 그리고는 3월에 딱 나타납니다. 다시. 그리고 딱 거기 2회차, 3회차 그 파트에서 똑같이 어렵겠죠? 그때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어떻습니까? 진도가 더 빨라요. 진도가 더 빨리 나갑니다. 내신 대비 때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수업이 많이 없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드랍인 거죠. 그리고 바로 수시로가 되는 겁니다. 수시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10년간 벌어졌던 일인 거고 올해도 벌어졌습니다. 5등급제로 바뀐 첫 번째 2학년인 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도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 열애는 시키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있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커리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정시력 없습니다. 무조건 내신도 챙겨가야 되는 그런 게 생겼고 메디컬 계열도 최소한 물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험 난이도는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자료가 되겠고요. 평균이 30점, 40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10점 미만도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했지만 제대로 공부 안 한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바뀌게 되느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선생님은 변화에 약간 둔감하십니다. 옛날 교육과정 수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일단 저희 한대부모 하더라도 저희 한대부고랑 똑같은 시험 범위를 가진 인근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그 다음 난이도도 너무 달라요. 학교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대비 가질 때는 무조건 연합반이 아닌 학교별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고요. 제 수업 들으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정물리 2학년 1학기에 진행할 개정물리는 2학년 1학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최소한 3회 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한 번, 이번 겨울에 한 번 해도 2번밖에 안 돼요. 3번 정도 해야 평균적인 머리를 가진 친구가 문제 물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번 여름에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에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머리가 좋아서 잘 따라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한테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고2 정도에서 준비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인원 제가 왜 가져왔냐면 현재 저희 인원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선택 인원수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죠? 뭐가 보이십니까? 1등급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나마 이과니까 과탐 과목이 애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요. 통합각 1등부터 35등까지 전부 다 이과예요. 근데 걔네들 전부 다 물리 선택한 애들입니다. 결국 물리 등수랑 통과 등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2학년 올라가면 자동으로 등급은 내려가요. 지금보다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집 단원수가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1등급 인원수가 똑같습니다만은 2학년 탐구 과목은 선택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제가 올해 1차 조사가 나오고 나면 다시 인원이 바뀌겠습니다만 올해 1차 조사하고 나면 요 인원보다 3, 40명씩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구과학은 선택하시지 않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구과학을 꼭 필수로 권장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 그 과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들조차 대부분 물리, 화학 정도 해주면 갈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인원이 적습니다. 지금 올해 2학년도 지구과학 선택자가 20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썼던 교재랑 실제 저희 학교 한대부고 2학년 물리 문제랑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보여드리는 예시인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대부고 기출이 되겠고 한대부고 보시면 제 교재에 있는 문제랑 실제 저희 학교 기출 문제랑 얼마나 매칭되는지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를 숫자만 바꿔 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있는 문제 숫자만 바꿔서 이거 출제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풀었을 텐데 왜 못 풀지? 맞아요. 한 번 풀었던 문제 있죠? 2주 뒤에 다시 풀면 새롭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같은 내용을 같은 문제라도 하더라도 몇 번씩 다시 풀어봐야 그제서야 자기 손에 익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재 폼은 저 현재 쓰고 있는 내신 교재 폼과 동일합니다. 네, 단계별로 스텝 나눠놨고요. 내신 대비 가면 8스텝까지 나눠진 거 알고 계시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손해설지입니다. 제가 이제 2학년 수업부터는 손해설지제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교재 뒤에도 줄글 해설이 써 있지만 그 줄글 해설이 어떻습니까? 읽기가 불편해요. 문맥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문해력이 힘든 친구들 글읽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교재에 있는 제 문제는 태블릿으로 다 풀어요. 태블릿으로 다 풀어서 PDF 해가지고 제 어플 있죠, 그 손해설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된 보시면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나는 니은은 모르겠어, 우리 선생님 니은 어떻게 풀었지, 이 공식에 넣어서 풀었구나,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손해설지 해석하고 있고, 이 손해설지가 가장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에서 진로 탐색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걸 들어야 되냐? 영재고 과거 준비하다가 저희 학교 온 거죠. 그래서 물 원투를 다 했어요. 개정물리도 한 3바퀴 돌려서 개정물리 심화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도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경제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많은 학생들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 어플 이제 아시죠? 1학기 기말고사 동안에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전부 다 설치해서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 깍져서 어플의 설명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 많이 보시는 거죠. 지금 1학년 아이들 한 20명 정도 결석해서 인원수가 좀 줄긴 했는데 요게 친구들 중에서 반평균 몇 점이었고 우리 아이는 몇 점인데 반초가 몇 점이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몇 등급의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매 회차 결과가 다 나오죠. 누적으로. 그리고 오답률표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친구 지금 반성해야죠. 146명 중에 오답률이 3%면 5명 틀린 건데 이 146문제 5명 틀린 문제 틀렸으면 이 친구는 벽 보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답률표가 있고, 그다음에 동양 문제 실려 있습니다. 이거 안 풀고 있는 친구들 상당히 많던데 이거 풀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비슷한 문제를 제가 여기 넣어놨고요. 여름방학 물리특강 할 때도 똑같이 이걸 운영할 겁니다. 커리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때입니다. 일단 주 2반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주 2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방학이 공사 예정돼 있어서 겨울방학을 빨리 시작하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추석 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8월 2일이 2학기 중간고사 개강일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특강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7회 특강 하더라도 현강 올 수 있는 날이 3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 이미 신청을 했어요. 네, 현강 올 수 있는 날이 현강을 오고 나머지는 영상 보강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범위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수업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역학만 보는 수업입니다. 네, 화요일 6시에는 4회 역학의 키포인트 대부분 다 다룬 챕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토요일 10시. 요거는 왜 3회냐면 요 다음 주에 바로 저희 학교 내신 대비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더라도 뭐 돌림임 정도는 나중에 겨울방에 들어도 괜찮으니까 제일 중요한 어려운 부분만 듣겠다 이건데 솔직히 다 어렵습니다. 세 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단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려운데 내가 공부를 더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물리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되는 어떤 여름방학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수업을 참여하셔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여름방학에 결국은 물리를 하지 않아 놓고 2학기 때 저한테 엄청나게 상담이 오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물리를 선행 안 해봤으면 그 아이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조언을 어떤 것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꼭 들으셔야 되는데 방학이 짧아서 한 대 보고 전형 특강 말고 못 듣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죠. 그다음 이건 이제 진로 선택인데 일부러 목요일 6시에 깔아놨습니다. 원래 6시가 방학과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는 역학과 에너지 수업이 되겠고요. 진로 선택에 있는 전자경자인데 이 전자경자는 대부분 현재 고2 애들 선배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니까 뭐 같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개정물리가 잘 돼 있어야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필수는 얘입니다.
2학기 킬러 특강. 그래서 원래 저희 수업하던 요일이죠.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 딱 3번 수업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개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월요일 반은 사회인데 요때가 이미 요 앞날 내신 대비 개강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듣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내신은 이미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요건 타학교 학생들이 듣는 수업인 거고 요게 기존 저희 아이들 시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지금 듣고 계시는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 일요일 2시 여기 2학기 킬러 특강 그대로 듣고 계신 상태에서 토요일 10시에 있는 개정물 역학 3회짜리 요거라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6시는 개정물 역학 요거 정도는 한 번 정도 듣고 겨울방학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아니면 이제 나는 뭐 형강 3번에 아니면 뭐 나머지는 인강버섯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주 2회 반 주 2회 반이 여기도 있습니다. 월금 오전에도 주 2회 반은 또 있어요. 이제 8회짜리가 되겠고, 그다음 타학원에도 지금 역학 특강이 더 있긴 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 뒤에는 보내는 자료에 요거 개강일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대부고 존 특강에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합반 특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운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8월 첫 번째 주에 무조건 개강을 해야 시험 범위를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첫 번째 주에 내신 대비 개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7월 달에 특강이 다 끝날 수 있게끔 미리 시간표를 잘 짜셔가지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 다 아실 거잖아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번 여름에 뭐가 최우선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몇 명 이미 어머님이 요청하셔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물리를 많이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리화학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는 2학기 킬러 특강만 들으시고 물리는 이번 여름에 듣지 마시고 겨울에 들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는 물리 문제집 정도 하나만 사서 감각을 유지할 만큼 풀어라. 그런 케이스로 학생마다 케바케입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